자,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질문이고 332디포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질문을 보내주신 332디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내 집 있는 가정하에 집 팔고 사업은 위험하나요? 라고 했습니다. 이미 문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? 문장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. 안 그래요? 자몽님이 봐도 문장 속에 답이 있지 않나요? 내 집 있는 가정하에 집 팔고 사업. 근데 위험하죠? 아니 단적으로 위험하죠. 여러분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요? 위험한 거 아닙니까? 보통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아실 거야.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. 소위 주택담보대출.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. 그럼 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?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. 현금이 없으니까.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하면 일반 대출보다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오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냥 은행에 가서 대출한 것보다 아파트나 내가 이제 집이 있으면, 매매로 사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하면 더 많이 나와요. 집 시세에 따라.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걸까? 왜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위험할까? 위험한 것보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의외로. 주담대라고 하죠. 주담대. 주택담보대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꽤 많아요. 그럼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? 이 주택담보대출로,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은 걸로 이제 뭔가 하는 사람들. 왜 많냐?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이렇게 합니다. 자영업자들이 창업할 때 이런 루트로 합니다. 대부분이. 예를 들어 그런 말 하잖아. 왜 사무직 일하다가 나오면 치킨집 차린다고 하잖아. 그 치킨집 차릴 때 이걸로 합니다. 이걸로.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, 모아놓은 돈 많아가지고, 퇴직금 있으면, 그걸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, 대부분은 이제 결혼하고 나는 가장들은 집에 여윳돈이 없어요. 그래서 퇴직금 받아서 나오면 그 퇴직금만으로 모자르단 말이에요. 모자르기 때문에, 거기서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.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.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, 가진 게 뭡니까? 우리 집을 가지고 대출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장사를 많이 합니다. 집을 팔고, 맞네. 주담대도 그렇고, 맞다. 집 판다. 약간 내용이 좀 살짝 다르긴 하네요. 아무튼. 그럼 집 팔고, 사업. 더 위험하죠. 집 팔고 사업. 주담대도 위험한데 집 팔고 사업은 더 위험하죠. 더 위험하죠. 주담대도 저거 막 이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장사하는데 안 돼버리면 은행한테 넘어가는 거예요. 보통 이제 그럼 주담대로 보통 이제 장사 어떻게 많이 하냐면 보통 프랜차이즈 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.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할 때 돈 많이 깨지니까 주담대로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거에서 망해버리면 내가 투자한 것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는 거예요. 물론 잘해야겠지만. 자, 그럼 집 팔고 사업 더 위험하지 않나요, 여러분? 더 위험합니다. 그러면 집 팔고 무슨 사업 할 건데요? 아무 사업. 일단 서민들은 그나마 전재산이 집 한 채인데 집을 팔고 나오면 집 판 돈으로 사업하면 오진이 아닙니까?
안 그래요? 준상준도 거의 집 한 채가 전부예요. 근데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판돈으로 한다. 올인이잖아, 올인. 안 그래요? 애초에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기도 힘든데 집을 마련하는 것도 평생이야 이제 하나 마련하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판돈으로 사업을 한다. 리스크 끝판왕이죠. 주담대보다 심하지 이게. 어. 와.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려나? 집을 완전 팔아가지고 그 판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요? 여러분 못 보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. 그러면 집 팔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 삽니까? 어디 사나요? 고시원 갈까요? 아니면 이런 거겠지.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파트 판 돈의 일부는 사업하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뭐 집 평수를 줄인다거나. 음. 그런 경우는 있겠지. 뭐 한 40평짜리 아파트 해가지고 팔고 남은 돈에서 한 반 정도를 이제 사업하는 데 쓰고 또 반은 남아가지고 뭐 빌라 아니면 좀 좁은 집에 간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.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. 저렇게 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? 음.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? 사실 나는 뭐 집 팔아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. 집이 얼마나 중요한데. 한국 사람한테. 그 집 하나 얻으려고 평생 고생하잖아, 여러분. 어? 영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. 집 하나 좀 뭔가 빨리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고도박지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지.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될 수 있잖아요. 오히려 안 될 확률이 더 높죠. 사업이라는 게. 만약 그렇게까지 집 팔아가지고 다 꼬라박았는데 진짜 꼬라박으면 진짜 날려먹으면 난 못 일어난다 생각합니다. 절대로. 그리고 평생 가족들한테 원망받습니다. 네. 죽이려는 소리 듣습니다. 보통 저 집이 뭐 내가 혼자 가진 집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뭐또 집이라는 게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어. 근데 가족들이 살 집을 팔아가지고 했는데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 인생까지 던지는 거예요. 내 인생만 던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인생 던지는 거야. 내 자식들 인생까지 던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한번 리스크 한번 크게 겪잖아요. 못 일어납니다. 절대 못 일어납니다. 손해가 얼만데. 물론 사업이라는 게 뭐 아이템 잘해가지고 잘 될 수 있어요. 근데 서민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서민들이 보면 이 언론 미디어에 약하잖아요.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야. 언론 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만 비춰준단 말이야. 성공한 사람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하면 뭐 잘 된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. 진짜로.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. 그 옛날 얘기인데 우리 디폰이 얘기하니까 나오는 건데 뭐냐 하면 실제로 집을 팔아가지고 뭐 건설 같은 데 뛰어들었다가
진짜 가족들 인생 망가진 사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 보니까 노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건설 사업하면서 자기 가진 집 다 팔다가 달라나 먹었어요. 가족도 못 만나. 죄인이라 가지고. 평생 죄인이라고. 이게 있잖아요, 여러분. 사업이라는 게 물론 잘 되려고 뭐 월급쟁이를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음, 잘 되면 좋죠, 잘 되면. 잘 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? 근데 안 되면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, 여러분. 보통 뭐 우리나라가 자영업 많잖아. 자영업이 엄청 많거든요. 20% 넘는다고 하거든. 전체 근로자 중에. 굉장히 큰 거예요, 여러분. 그 자영업 공화국이야, 공화국. 예. 이렇게 가게가 망해감에도 며칠 지나면 또 사람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 또 차리고 있어. 그리고 그 가게는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뀌어요. 예. 그것만 보더라도 야 장사에서 뭔가 성공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. 여러 한번 동네를 한번 돌아봐요 한 번씩. 내가 사는 동네를 한번 돌아봐가지고 그동안 쭉 있었던 가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.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생각보다. 예. 5년 동안 같은 가게가 남아있어 그 가게는 정말 장사 잘 되는 거야. 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집을 팔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. 집을 판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진짜 뒤가 없어요 이게. 말이 사업이지 이거 도박이죠 도박. 그러니까 내 집 있는 가정 하에라고 했잖아요. 내 집 있는 가정이란 뭐냐면 내 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다르게 얘기하면 집 하나가 전부란 얘기예요. 지금 집 하나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 가졌다 하더라도 이 집이 전부야. 물론 이 집을 팔면 돈이 좀 나오겠지. 근데 이 집 없으면 어떻게 생활할까? 어떻게 생활하고 그걸 이제 그 돈으로 했는데 뭐 사기 당하거나 잘 안 되면 아니 뒤가 없잖아. 뒤가 없는 것 자체 위험한 거 아니에요.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, 디포님? 여기서 혹시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? 우리 집 팔아가지고 그 집 팔아가지고 뭔가 좀 거하게 한번 뭐 하나 해보고 싶다. 어. 이게 뭐 집 팔고 사업하는 거랑 집 팔고 비트코인 하는 건 뭐가 달라 이게? 예. 근데 저게 한번 생각해봐요. 원래 이 집이 있는 상태에 다른 집을 팔고 하겠다.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. 다주택자 아니야. 다주택자가 얼마 되지도 않죠 대한민국에. 그거 자체가 능력자 아닙니까? 어. 다주택자라고 하면 모르겠어. 근데 다주택자는 잘 팔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. 근데 일반 서민은 집 하나가 전부인데 그렇다고 막 집이 엄청 비싼 집도 아니고 어. 뭐 허름한 뭐 아파트나 빌라가 전부인데 그 집마저 없으면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보통 사람한테 집은 정말 소중합니다. 최후의 보루예요, 보루. 음? 목숨줄이야, 목숨줄. 이걸 팔고 사업하게 된 자체가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에요. 안 그래요? 무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. 맞잖아. 주택담보대출을 해도 집 팔고 장사하진 않잖아요. 그만큼 일반 사람들한테 집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. 소중한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. 매매가가 뭐 얼마나 하더라도. 집이 없으면 앞으로 미래도 없고 인생도 없는 거야. 이게.
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뭐 여기 있는 사람도 뭐 할 사람 없겠죠. 저도 할 생각 없습니다. 예. 이런 거 절대 실행에 옮기면 안 돼요.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뭐 집 팔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 한 사람 없는데, 집 담보로 비트코인 한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집 담보로 비트코인. 와, 진짜. 무슨 생각인 건지 참, 아이고. 네. 나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. 없으면 안 해야지. 여러분 있잖아요. 집 팔고 사업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수준이 가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. 수준이 가진 거 없으면 그냥 사업도 하지 마세요.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, 그냥. 다 있는 시장 다 내요. 어? 수준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집을 팔려고 그래. 말이 안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